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24요. 비진입 표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봤던 그 법률 해석 있잖아요. 그 법률 해석하고 지금 이제 보는 우리가 이제 107조 비진입 표시하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앞으로 이제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이런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요, 한번 듣고 구조를 보고 암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약간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요, 먼저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뭐란다? 일치를 하죠. 일치를 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죠. 하자. 그래서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이것이 불일치하죠. 불일치요. 이 불일치를 뭐란다?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의 흠결. 이 불일치를 누구냐면 표의자요.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표의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요 표의자만 알고 있다. 표의자만. 이것을 107조 1항 107조요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양해. 이것을 뭐냐, 108조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통정 표시. 모르고 있다. 이것을 109조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여기서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먼저 지금 여기 이 세 가지하고요,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차이예요. 여기는 불일치고 여기는 일치죠.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이것을 뭐란다? 비진입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진입 표시를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비진이죠. 상대방의 양해를 얻었느냐? 통정의 표시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통정의 표시는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건데 상대방과 통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정이 결여됐다. 통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정이 없으면 뭐만 남는다? 비진입만 남죠. 그럼 비진입 표시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뭐로 해결한다? 비진입 표시로 해결을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진입 통정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진입 통정하고 착오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세 가지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 그것은요, 일치냐 불일치냐 이렇게.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렇게. 그래서 일치하면 뭐가 된다? 사기 강박이고요. 불일치하면 비진입 통정 착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진입 표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비진입 표시는 1번 의사 표시가 있고, 두 번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세 번째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요, 그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것이죠. 착오는요, 의사 표시가 있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죠. 알겠죠? 여기서 모르는 것을 뭐란다? 모르는 것을 무의식적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알고 있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의식적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식적 흠결,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얘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독일 민법에서는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심리유보, 희언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리유보하고 희언표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심리유보하고 희언표시인데, 심리유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한테 월세를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뭐라 하냐? 너 우리 월세 올릴 건데 좀 더 싼 집 있으면 한번 알아봐. 지금 방을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집을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 나가지 마. 그것은 뒤에다 숨겨. 그걸 유보한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 한다? 방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실제로는 방을 빼지 말고 당신이 돈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심리유보.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 모르고 나 혼자만 그러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그래서 이 비진입 표시를 뭐란다? 한마디로 뭐란다? 심리유보. 또는요 이 비진입 표시 뭐란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정은 두 사람이 짜고 한 것이고 이것은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희연 표시는 뭐냐? 이것은 농담하는 건데요. 이 농담도 비진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여기서요. 명백한 농담이 있죠. 이 명백한 농담은 농담이 될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한 것이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또 안 되느냐? 그것은요. 배우에 대해서 있죠. 배우가 대사하는 것 있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독일은 심리유보는 비진으로 보고 이것은 비진으로 안 보는데 우리는 심리유보나 농담이나 원칙적으로 다 비진으로 봐.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요 우리가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서 지금부터 우리 이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보면 우리 이제 의사하고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의사하고 같은 내용이 뭐죠?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요.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진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란다?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비진이란 말은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의사는 없는데 뭐만 했다? 표시만 했다. 즉 나는요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증여한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비진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됐나요? 지금 이거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강의 노트 한번 봐봐. 그 위에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불일치죠. 의사의 흠결 그것은 표의자가 알고 있다. 여러분요 알고 동그라미 해봐. 알고 거기다 써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써봐. 알고에다가 거기다가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 못한 경우 이것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에요. 옆줄 긋고 X 그럼 비진이 표시가 아니야. 뭐죠? 비진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 알고 알겠죠? 심리유보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 가고요. 상대방의 양해가 있다. 양해 그것을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 모른다 뭐다? 착오. 하자가 있다. 하자는 뭐죠? 의사 표시는 일치하나. 알겠죠? 그래서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 해석 설명을 했죠. 그럼 봐봐. 법률행위 해석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 한다고 했어요? 일치하지 않을 때 한다고 했어요?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107조, 108조, 109조에 있으면 법률행위 해석에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그래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봐봐 이제 여기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뭐가 문제된다고 그랬죠? 표시가 문제된다고 했죠. 표시를 유효로 보느냐 무슨 주의? 표시주의죠. 표시를 무효로 보느냐 무슨 주의? 의사주의죠. 그래서 그러면 항상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표시를 유효로 보냐 표시를 무효로 보느냐 이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요 107조, 108조, 109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107, 108, 109조 세 가지는 표시를 유효로 보느냐 표시를 무효로 보느냐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비진입 표시는요 원칙은요 유효예요. 원칙은 유효.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통정허위 표시는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착오는 뭐가 돼요? 착오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그러면 취소는 뭐다? 원래는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요. 여기 유효라고 돼 있죠? 유효는 뭐가 유효해요? 표시가 유효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107, 108, 109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항상 뭐가 문제다? 표시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효니까 이걸 무슨지? 표시주의. 무효니까 무슨지? 무효는 무슨지? 의사주의. 이것은 무슨지? 표시주의.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뭐라 되냐? 우리 법조문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비진이 표시는 유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유효는 뭐가 유효냐? 표시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주의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효력이 없다. 무효로 한다 이랬거든요. 무효. 무효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항상 봐봐. 표시가 유효냐 표시가 무효냐 이 말이죠. 무효는 표시가 무효, 유효는 표시가 유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항상 표시가 유효이냐 표시가 무효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가 유효이다 표시주의, 표시가 무효이다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107조 한번 봐봐. 107조가 박스예요. 원칙은 뭐죠? 원칙은 무슨 주의죠? 표시 뭐죠? 원칙은 유효죠? 유효니까 무슨 주의죠? 표시주의죠. 예외적으로 뭐죠? 예외적으로 무효죠? 무효니까 뭐가 무효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 통정의 표시는 뭐죠? 무효죠? 무효니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것만 이러면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 밑에 107조 한번 봐봐. 107조. 비진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도 그러면 알고. 아까요 과실로 그러면 안 돼. 알고는 악이죠.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표시주의예요. 그러나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무효로 한다. 뭐를 무효로 해? 표시를 무효로 해. 그러니까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법이에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상대적 무효라고 돼 있나요? 그 밑에다 써. 무효행위 추인 가능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 가능 이렇게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요 뭐가 있냐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요. 여기 봐봐.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예요? 지인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와 뭐하고요? 표시가 뭐란다? 일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표시가 유효다 무효다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일치한 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치한 대로.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요. 당시의 상황.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요 자기 명의를 빌려줬어. 이걸 뭐란다? 대출금 명의를 뭐랬다? 대여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죠. 이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요 근로자가요 스스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사직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어. 이렇게 세 가지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거든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해서만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했다.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이 말이지. 이거 다 진이 있는인데 우리가 이것을 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내심의 효과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를 해. 진이. 그러면 진이죠. 여기가 진이가 결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이가 결여됐다. 비진이 표시다. 비진이 표시다 이 말이죠. 여기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럼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 결론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빌빌 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진이란 게 뭐냐?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건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게 아니라고. 진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한다. 생각 이것을 말한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내가요 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말하는 건 나 이거 반드시 하고 싶은데 나는 여러분이 여기 공부하면서요 나는 공중기사 공부 반드시 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따고 싶은데 이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공중기사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 얼떨결에 들어왔더니요 이제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요 가면 갈수록 뭐가요 더 나오고요 알겠죠? 미치고 환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접잔이 또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고요 아무튼요 딱 보니까요 집에서는 다 집에서 가면 뭐라고 그래 다 상대방 배우자들 다 뭐라고 그래 옆집 순이 엄마는 쌀가게 하면서도 3개월 만에 땄다잖아 알겠죠? 이거요 어떻게 말을 할 방법이 있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알겠죠?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는 사람이요 더 잘 알죠 알겠죠? 우리 직원은 보니까 책 뭐 들고 다니는 동안 안 하더니 보니까 자기가 땄다고 그러더만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공부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말들이 다 진짜인 줄 안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요 어느 누구도요 3개월 만에요 책만 보고 공부를 학교한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책을 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몇 번 얘기했죠. 강의를 들어야 돼요. 만약에요 모든 일 때려치우고 있잖아요.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책만 보는 사람이 있죠. 하루에요 17시간씩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3개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가요 학교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요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누구만 알아줘요?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만 알아주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하고 난 사람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 꼭 자기 학교 나서 나는 그냥 학원 등록만 하고 많이 못 나갔는데 뭐 합격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뭐 또 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요 어느 누구도 단기간 안에 이 민법이고 개론이고 공법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려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자기는 공부하지 않았대.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점수가 높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이 책 자체가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했으면은 정말 죽자사 전자 공부한 거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데요 잘 모르는 사람 정말로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 공부 안 했대. 그럼 나도 공부 안 하고 있어. 왜 그 사람 안 한대? 너 뭐하니? 논대. 그래 그럼 나도 놀아. 알겠죠?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말만 논다고 해놓고 지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점수가 올라갔는데 나는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나는 안 나와. 그러니까 혼자 갈등하죠. 나는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시험 치고 나서 학원에서 보면 성적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양의 3배에서 4배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항상 노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내가 거기 카페에 갔을 때 그 사람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보면요 공부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를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뭐냐? 점수가 나온 사람은요 모임은 나오죠. 그런데 빨리 들어가 핑계대고 그리고요 3번 모이면 1번 나와. 그런데요 공부를 잘 안 해본 사람은요 마음이 그냥 상대방 말만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 그냥 거지것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은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해. 그럼 언제 가요? 제일 늦게 가. 알겠죠? 제일 늦게. 근데 공부한 사람은요 많이 논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로 모임에 늦게 나오고 빨리 가. 나는요 처음부터 기다리고 제일 늦게 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점수가 나오는 거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점수가 나오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려면 강의를 한번 들어서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심의 효과에서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할 수 없다. 이것이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알겠죠? 모임에 늦게 왔다가 빨리 가야지 알지. 알겠죠?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면 알 수 있겠냐고 이게. 아시겠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래서 여기 뭐냐? 생각이다 생각. 어떠한 생각. 그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 그걸 뭐란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의 의사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뭐라 한다? 진이다. 알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출금 대출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명의를 빌려줬어요. 명의.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뭘 했다?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뭘 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라다?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할 수 없다. 그래서 채무 부담의 의사 있죠. 의사 이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없는 것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문제를 뭐라고 만든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진이 있는 이니까 생각할 때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진이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비진이가 돼버려.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야 돼.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그러면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요? 진이 있는이 되죠. 말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는 수수로죠. 그럼 뭐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죠. 그럼 비진이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 비진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 큰일 나지. 의사 표시의 불일치, 비진이죠. 비진이가 없다고 그러면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비진이가 돼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여기서 채무 부담 의사가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됐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비진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비진이면 비진에서 시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비진에서 시험이 나오지 않고 이게 시험이 나온다. 이게 주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거기 한번 봐봐. 비진 표시. 거기 뭐라고 하죠? 진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별표 하나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했다. 내심의 효과의사가 그려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할 수 없다. 대출금 명의를 불려줬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다. 그럼 비진이가 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써봐 거기다가.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 옆에다 써봐.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똑같은 말이죠.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거다고요. 여러분요. 5번하고 6번하고 똑같고 5번 봐봐.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하겠다. 부담하겠다. 그래서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볼 수 없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요 25페이지 보면 25페이지 2번 봐봐. 진이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 똑같으니까 그 다음 장. 비진 표시 원칙하고 예외 나와 있나요? 원칙하고 예외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오면 지금 어디로 보냐? 비진이 표시요. 이런 봐봐. 비진이 표시란 말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일치하지 않는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무슨 주의? 표시주의죠. 자, 지금부터 이걸 본단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을 지금 표의자죠. 표의자가 갑이 을이죠. 을이요 비진이래.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해. 비진이죠.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래서 표시가 뭐죠? 등기죠. 등기를 을 앞으로 하면 등기는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을이 소유자죠.
그럼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어. 그럼 무조건 줘야 돼. 을이 소유자고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걸 바로 뭐냐? 이게요, 사립대학교, 이 사람이요, 사립대 조교수예요.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갑이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고, 이것은 뭐죠? 여기는 어디예요? 재단이요.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회죠. 재단 이사에다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재단 이사회가 보통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보통 모르죠. 사표를 왜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표시대로 그냥 흐르고 있어. 여기는 먼저 사표죠. 사표 그대로 유효가 돼. 아시죠?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여기 봐봐. 이게 107조에서부터요 110조까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면 110조까지가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보여? 이 갑이 있죠? 갑이요. 갑이 표이자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상대방이죠. 갑이 비진이 표시를 해요.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어. 을한테요. 그럼 원래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요?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가 되죠. 의사주의는 뭐예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이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과실. 그럼 을 앞으로 뭐가 된다? 등기가 되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 비진이 표시의 뭐다? 원칙이죠. 비진 표시 원칙이죠. 그럼 잘 봐. 원칙. 그럼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이죠. 근데 여기는요, 이 을이 갑의 비진이 의사죠. 의사.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의사를 뭐랬다? 알았다 이 말이죠. 또는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를 알았으니까 표시는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죠? 뭐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등기가 표시잖아요. 계약서나 등기가 표시예요. 표시는 무효가 되고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걸 반대해석이라고 해요. 반대해석. 그러면 이 을은요, 소유자죠. 소유자란 말은 을은요, 갑이 비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선이. 그 다음에 과실이 있다 없다. 무과실이 돼야 돼요. 무과실. 알죠? 선이 무과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는요, 악이나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등기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랐어요.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뭐를 했냐? 공신의 원칙을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아니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불문하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이면? 그런데 우리 비번은 107조에서 108조까지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로 무효다 이 말이죠.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원래는 내 앞에 등기가 무효이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못해야 되는데 그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 무효인 경우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이이면 이 사람은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렇게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일 때 제3자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소유자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요. 만약에 병이 악이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다시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이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또 나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봐봐요. 갑하고 을만 있어요.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선의의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면 소유자가 돼. 악의의 제3자한테는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알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죠. 알겠죠? 이것을.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또 중요한 것은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3자의 선의,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요. 추정.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 선의인데 무과실이든 따지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무효라고 제3자가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 왜 그러냐? 또 이 무효의 또 3대 원칙이 있어. 무효는 뭐냐?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그래서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제3자도 갑과 을 사이에 비진리로 무효로 주장할 수 있고, 갑도 을도 다 주장해. 알죠? 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국가 혹시 문제 풀어보면 두 번 나오죠? 제3자가 갑하고 을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또 을이 갑하고 비진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다 공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서 이 표의자는 뭐냐? 표의자. 이 얘기 이제 정리된 게 두 가지. 하나는 이것을 굴로자라고 해봐. 굴로자고요. 이 상대방을 뭐냐? 사용자라고 해봐. 사용자가요 지시를 해, 또는요 강요를 해. 회사 있죠? 회사가요 경영 방침에 따라서 갑한테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라고 그래. 그럼 비진이죠. 사표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면 비진이죠.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굴러자가 상대방이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사표는 무효가 되죠. 그런데 왜 굴러자가 사표를 냈느냐?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왜 사표를 냈느냐? 이 의리형 회사가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표를 내라겠다. 사용자 회사 사장이 지시했어. 사표를 내라고.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갑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비진이,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왜요? 뭐를 했으니까? 지시하고 강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대리권 남용이요.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이 돼요. 봐봐요. 원래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비진이 표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에도 107조 1항 단서를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요 다음 주에요 강의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 비진 표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비진이. 그래서 이거 비진은 107, 108, 109, 110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주장한다 대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이나 과실이 있을 때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죠. 이게 지금 비진 표시가 끝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보냐 여러분요, 27페이지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뭐를 보냐면 17번 한번 봐봐. 17번 여기 지금 17번 보고 계세요? 자 봐봐, 갑은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주는데 증여의 의사로 하였다.
이를 넘겨받은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팔았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봐봐, 갑을병이 있다 이 말이죠. 갑을병. 1번 봐봐, 을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비진이 표시는 을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여기 봐봐, 여기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 이것과 이것 총 두 개를 묻는 거죠. 을이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갑이 비진인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여기 봐봐, 을이요.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을이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진이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요? 그래서 1번 틀렸어. 2번은요? 을이 선이라면 그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을이 소유권 취득. 틀렸죠? 반드시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가 돼야 돼? 봐봐,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 무과실.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봐봐,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표시는 선이 무과실을 얘기해. 자, 3번 을이 선이 무과실 나왔죠? 을이 선이 무과실 줄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소유권 취득.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권 취득이죠? 그럼 여기 봐봐,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 그래서 병에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병은 언제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3번은 맞죠? 자, 4번은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봐봐, 을이 선이 무과실. 그러면 을은 소유자죠?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 취득해. 취득한 것이 아니다. 틀렸어. 4번 틀렸어. 5번요, 을이 악이죠. 이제 봐봐, 여기 이런 봐, 을이 악이나 과실 둘 중 하나가 있죠. 그럼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요, 그 다음 사람 병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돼?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선이 이기만 하면 선이 과실이든 선이 무과실이든 무조건 병은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요, 만약에 을이 악이나 과실, 을이 선이 무과실이 돼야지만이 을이 소유자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악이나 과실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면 그 다음 사람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5번 을이 악이면 소유자 아니죠. 병은 선이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해. 선이기만 하면 돼. 뭐가 필요가 없어? 무과실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을이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 을은요, 선이 무과실 때만 소유자죠? 을은 과실이 있으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이 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이 있고 없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병은 선이라 할지라도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선이라 할지라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6번 맞아. 3번 6번 7번 을이 선이죠. 그런데 과실이 있어. 을이 과실이 있으니까 을은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런데 병이 선이야. 선이 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뭘 필요 없다?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7번 맞아 틀려? 맞죠. 3번 6번 7번만 맞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때는 을은 선이 무과실일 때를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누구 이기만 하면 돼? 선이. 과실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걸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16번 한번 봐봐. 16번 27페이지 문제 16번. 그럼 16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자,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했어. 줄거 의사와는 달리. 그럼 비진이죠. 을에게 뭘 했다? 기부는 뭐다? 증여죠.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을이 지금 선이 무과실이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1번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므로, 여러분 봐봐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무효이므로 틀렸죠.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알겠죠. 2번 갑의 의사 표시는 단독이다. 틀렸죠.
이런 봐봐, 맨 위에요. 이거 뭐죠? 기부한다는 것은 뭐다? 증여계약이죠. 증여계약. 그러니까 단독행위임으로 여기가 틀렸어. 비진입 표시에 관한 줄과 법리가 적용 줄과 써 거기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진입 표시가 적용.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돼. 그런데 여러분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 적용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 한번 봐, 여기. 자, 지금요, 우리가 단독하고 계약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죠. 계약은 한 사람은 표의자, 한 사람은 상대방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죠.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제 있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일 때 상대방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 봐봐.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어도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판례가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입 표시가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2번 보면은 2번 이런 뭐죠? 1번 이러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요, 2번도 틀렸죠. 알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봐봐.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 줄거. 을의 악의가 증명. 여기 봐봐. 여기 좀 봐봐요. 을이 만약에 유효가 되려면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죠?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을의 악의가 증명됐다 이 말은 무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했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 불행이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여도 줄고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여도 써 거기다가 과실, 이걸 뭐란다?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과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이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은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악의가 증명됐단 말은 무효란 말이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은요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죠. 갑의 진위를 몰랐다. X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봐봐.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 동그라미. 이런 봐봐요. 병 누구도 제3자죠. 제3자한테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처분했다면 되지. 병이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다 병이다? 왜 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이 지금 아무 말이 없죠. 병은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 선의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 선의로 봐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요 병은 선의로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병은 지금 선의로 보니까요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악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을 해. 왜? 제3자는 아무 말 없으면 선의로 추정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 보면 그냥 제3자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병이 선이다 악이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병은 선의로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5번이죠. 울로부터 엑스토지를 위해서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 갑의 지인이를 몰랐다. 그러면 선이죠. 엑스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OX, X.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 3회 문제인데요. 약간요, 내용적으로는 약간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요, 문제요, 25페이지 한번 봐봐. 원래 여기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것은 지금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한번 보면, 왜냐면 여기 지금 문제가 지금 뭐라 나왔죠?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 13번 봐봐. 13번, 25페이지 왼쪽에 맨 끝에 13번 문제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14번도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의사표시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번하고 14번을 풀려면 비진이 표시만 알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을 다 알고 풀어야 돼. 의사표시라는 것이 바로 뭐냐?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15번을 봐봐. 15번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럼 문제 1번이 정답을 했죠? 11월 달 풀었죠? 그래서 이때는요, 비진이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비진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의사표시죠. 그러면 107, 108, 109, 110조를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일단 여기 순서니까 문제를 봐.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줄거.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이 있죠. 있는 그러면 비진이가 적용될 수 있다. 2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유효 무효 써 옆줄 긋고 대리권 남용의 유추 적용 이렇게.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원래 대리권 남용에 있어도 본인이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상대방 있는 줄고 상대방 있는 제3자 줄고 제3자가 사기당한 거야. 제3자 그럼 단순한 피용자 단순한 피용자 이렇게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거기 줄 긋고 써 거기다 그 위에다가 뭐라 쓰냐.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옆줄 긋고 X.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그러면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해. 알겠죠? 자 4번은요.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줄거 시가 그 다음에 침묵 이렇게 했죠. 중요한 건 맨 앞에 교환 계약이에요. 4번의 교환 계약 박스에 여러분 교환 계약은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해당하지 않는다. 5번은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해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의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어도 뺏긴다? 그러면 다 강박이죠. 강박. 그래서 이건 뭐죠? 강박이죠. 이런 강박의 경우는 비진이에요. 진이 있는이에요.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다.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이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4번 정답이죠. 자 14번 의사표시 똑같죠.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는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 OX X 써 거기다가 진이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밑에다가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자 2번요.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 선이 이면 족하고 줄과 거의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가장했죠.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죠. 그럼 어떻게 증여계약 맨 앞에 줄고 은닉행위 유효.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앞에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유효. 바로 옆에 매매계약은요.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무효. 가장매매로서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가정한 경우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3번 틀렸죠? 4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 미성년자다 줄고 상대방 줄고 미성년자 줄고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있다냐 없다. 옆줄 긋고 있다지 X에 없다. 옆줄 긋고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대항 가능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알면은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무효의 대상이 되는 강박행위는 불법적 해악의 고지 줄고요. 공포를 느끼는 정도 줄고요. 이것을 취소라고 그래. 이건 취소.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취소. 그런데요. 무효의 대상이 되는 강박에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 맨 앞에 5번에 무효. 무효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두 마디 박탈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박탈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것을 강박은 무효라고 그래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비진입 표시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 어디로 보시냐면 28쪽이에요. 통정허위 표시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